안녕하세요. 나가자의 용이입니다. 어느덧 대표류 시대의 시즌4를 맞이하였습니다. 잠시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면 조선표류 일기를 시작으로 이해와 화합을, 두 번째 시즌은 친절과 배려, 세 번째 시즌은 인생의 전환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네 번째 시즌의 주제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야기는 1488년에 있었던 최부의 표류기입니다. 외국을 여행하기 힘들었던 시대에 풍랑을 맞아 명나라에 표류한 43명의 조선인의 이야기를 담은 금난표회록, 제주에서 출발하여 항주를 지나 1800km의 대운하를 통해 북경으로 나아가는 이 이야기는 표류 이후 136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국제외교의 큰 흐름이었던 동아시아에서 당시 최대 문명국가였던 중국의 명나라를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었던 최부의 금난표회록. 잠시 최부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24세의 나이로 진사시를 통과하였고 1482년과 1486년에 두 번의 과거급제를 합니다. 1487년 부교리로 승진한 최부는 그해 9월 추세 경차관에 임명되어 제주로 도망간 범죄자나 노비 등을 잡으러 배에 올라 육지를 떠납니다. 임금의 명을 받고 경차관이 된 신하는 임무 수행에 사용할 마패와 관인, 말 한 장 같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국 땅에선 사용할 수 없는 이 물품들이 표류하게 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지도 이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주에 발령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488년 최부 집안의 종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제주에 오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최부는 중국의 수나라 때 시작하여 명나라 때 완성된 대운하 중 북경과 항주를 연결하는 경항대운하의 시작과 끝을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앞서 서두에 잠시 언급했지만 이 운하의 길이는 1800km나 됩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최부는 현실과 타협이라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금난표회록은 최부가 조선에 복귀한 이후 왕명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적었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이 책에는 매일의 날씨를 말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마 왕명과는 상관없이 표류할 때부터 최부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기록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특히 중국 땅에 들어서서는 더 열심히 관찰하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최부의 생각과 행동이 온전하게 전해지길 바라며 감히 요약하여 한 편에 기록하지 않고 여러 편의 연재물로 만들어 선보입니다. 자, 그럼 1488년에 있었던 최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